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요즘 전 세계 과학계는 물론 증권가까지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상온상압 초전도체. 우리나라 과학자가 개발했다는 이 초전도체의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금 가열되고 있더라고요. 예, 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며칠 전부터 전 세계가 지금 이게 진짜 가능하냐?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을 저희가 검증하기는 힘들잖아요. 저희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논란을 바라볼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천공의 섬 라퓨타 그리고 아바타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아, 혹시 붕붕 떠 있다. 이건가요? 그렇죠. 천공의 섬 라퓨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웃집 토토루,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로 우리에게도 매우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리고 아바타는 뭐 다들 아시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역대 흥행 순위 1위 영화고요. 그런데 애니와 영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방금 박 PD가 얘기했던 붕붕 뜨는 거. 근데 그게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이 천공의 섬 라퓨타에서는요, 초전도체로 만들어진 비행석,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돌이거든요. 이 목걸이를 빼앗으려는 악당과 이를 지키려는 소년, 소녀의 모험이 주요 줄거리거든요. 이 신비한 목걸이는 하늘을 날아다닌 섬인 라퓨타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라퓨타가 결국 멸망했다. 이런 슬픈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퓨타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영국의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에도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걸리버 여행기 하면 보통 소인국, 거인국 여기까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2나라가 더 나와요. 이 라퓨타와 후이눔이 나오는데 뭐 요거를 설명하기에는 이야기가 길어지니 여기서는 좀 패스하고요. 아무튼 이 라퓨타가 하늘을 날아다닌 섬을 뜻합니다. 그리고 영화 아바타, 서기 2154년 지구의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도라라는 행성의 자원을 착취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속 판도라 행성에 사는 나비족의 서식지, 이거 진짜 이상했잖아요. 이게 산인데 하늘 날고 있어요. 막 물이 하늘에서 그냥 막 떨어져요. 마치 라퓨타처럼 말이죠. 물론 이 라퓨타나 아바타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애니메이션, 영화, 상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나는 목걸이나 섬, 산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과학자들의 생각은 좀 다르대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목걸이나 섬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게 이미 존재해요. 뭐냐면 자기부상열차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처음 선을 보였거든요. 저도 이 대전 엑스포 이때 갔었거든요. 이거 타고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몇 바퀴를 탔어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열차가 철로와 맞닿은 게 아니라 이게 떠서 가잖아요. 물론 겨우 몇 센치 뜨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렇게 뜨게 되면 마찰 저항이 사라지잖아요. 빠르게 그리고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걸 타면서 조만간 우리나라의 기차와 지하철이 이런 자기부상열차로 다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거든요. 예. 이 과천 과학관에 가도 모형 제품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건 탈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자기부상열차 최근에 보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해외 몇몇 나라에서는 이거 아직 운행을 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전 엑스포에서 운행됐던 그 자기부상열차는 대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아주 재미난 이야기도 있었어요. 뭐 여담으로 얘기 드리자면 이게 당근에 올라왔대요. 자기부상열차를 팔겠다고. 물론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만큼 이게 그냥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번째 질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자기부상열차
운행도 됐었는데 왜 지금은 대부분 운행을 안 할까? 이 무거운 기차를 뜨게 하려면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초전도 자석과 도체로 이루어진 선로 사이에 전자기 유도 현상, 이거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전자력 하면서 뭐 전자기 유도 현상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 강한 자기장이 생기게 되면 양측이 밀어내게 돼서 기차가 떠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과학 유튜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이런 초전도 전자기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대요. 이게 과학 이야기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우리 가정에 100%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 전기 저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손실이 매우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기 저항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기술도 아니에요. 100년도 훨씬 전에, 그러니까 1911년 네덜란드 물리학자인 카멜 르링 오네스란 분이 금속 수은이 절대 온도, 그러니까 영하 269도 이렇게 되는 조건을 맞춰주면요, 전기 저항이 0인 앞서 얘기했던 초전도체가 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해요. 100년도 훨씬 전에요. 즉 이게 뭔 얘기냐? 금속을요, 영하 269도로만 만들 수 있으면 손실 없이 전기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마이너스 269도 만드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요즘같이 폭염이 이 기승을 부리는 이런 환경에서 영하 269도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보다 낮은 온도, 근데 낮은 온도라고 해도 영하 100도 막 이렇긴 해요. 이런 온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 온도보다는 훨씬 낮아야지 초전도 현상에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69도보다는 살짝 낮은, 그러니까 영하 한 100도 정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려면요, 그냥 평상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압력을 줘야 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9년에 한 과학자가요, 영하 23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뭐 기존에는 영하 100도, 영하 150도 이랬었는데 가장 가까운 때는 영하 23도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초전도 현상을 가지려면 앞서 압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압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무려 대기압의 170배가 아니라요, 170만 배. 헐. 이게 말이 됩니까? 170만 배? 이 정도면 모든 물질이 한순간에 짜그라지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압력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자기 부상 열차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액체 질소 있잖아요. 아니면 액체 헬륨. 이런 엄청난 냉각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게 떠서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당연히 비용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러니 네. 널리 보급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비와도 안 될 것 같아요. 물 들어가면. 물 들어가면 안 될까요? 예. 그거는 예, 과학자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는 기계가 자기 부상 열차 말고 우리 주변에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다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MRI 찍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이 MRI가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거든요. 이 건강검진할 때 MRI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석 같은 거, 금속 물체 절대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MRI가 초전도체를 이용한 전자석에 전류가 저항 없이 흘러가게 되면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서 몸 안까지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 물체에 있다가는 그냥 사람이 벽이나 이런 데 그냥 딱 붙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끔 MRI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MRI 초전도 현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앞서 얘기 드렸던 액체 질소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RI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가능하겠죠. 만일 온도를 크게 낮추지 않고도 압력도 많이 높이지 않고도 초전도 현상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진짜 그야말로 대박이겠죠.
이 초전도 현상이 100년도 훨씬 전에 나왔는데 10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된다면 과학계에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과학뿐만 아니라 경제계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상용화가 쉽지 않은 초전도 연구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8명의 과학자에게 5번에 걸쳐서 노벨 물리학상 영예를 안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상훈상합이 아닌데도 앞서 얘기해드렸던 영하 23도 근데 170만 매의 압력인데도 노벨 물리학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훈상합,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 온도, 평상시 대기압을 가지고도 초전도 현상을 만들 수 있다면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거의 마술과 같은 경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상훈상합의 초전도체. 실제로 우리나라가 드디어 노벨 과학상,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만 있었잖아요. 노벨 과학상, 이웃나라 일본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드디어 탈 수 있다라는 뉴스가 최근 쏟아지고 있거든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액체 질소나 헬륨, 이거 없이도, 그리고 170만 기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압이 없이도 초전도 현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평상시 온도인 상온, 그리고 현지의 지구 대기압인 상압, 여기서도 초전도 현상을 내가 일으켰는데? 라고 주장하신 우리나라 연구진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마술사들이 누굽니까? 그 주인공은요, 국내 민간 연구 회사인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이석배 대표, 그리고 권영한 고려대 연구교수, 그리고 한양대 오근호 명예교수, 그리고 이외에도 몇 분이 더 계시대요. 아무튼 이분들은요, 지난달 22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카이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 논문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올리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말 이게 된다고? 그래서 해외 주요 외신은 물론 SNS를 통해서도 일반인들이 이 연구가 진짜 가능할까? 갑론을박이 지금 엄청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과학 마니아계에도 이게 화제가 되면서 관련 밈까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 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과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컨텐츠도 이미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 초전도체를 애국가 몇 줄에 넣어야 될까? 이런 제목으로 TV 애국가 화면에 초전도체 모습을 합성한 사진이 이미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의 제일 저자, 아까 이석배 대표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님인데 원래 고려대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보다는 고려대식. 이런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서울대는 벌써 제꼈고요. 그리고 연구를 이끈 이석배 대표를요, 석배형. 이렇게 부르면서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이분을. 이런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니까 관련 주가도 지금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어요. 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꼽히는 선암. 어제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도 상한가. 그리고 또 모비스, 고려제가 이런 데들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나오죠. 과연 이렇게 밈을 만들 정도로 관련주가 급등할 정도의 발명일까? 일단 초전도체를 만드는 방법은 논문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려받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문과 출신이잖아요. 읽어봐도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설명해놓은 과학 커뮤니티를 봤더니 뭐 대충 이렇게 한대요. 구리와 납을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을 만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이름도 벌써 붙여놨다고 합니다. LK99. 근데 연구진은요, 이 LK99 탐색이 20년 동안 1000회 이상의 실험을 반복한 결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현대판 연금술이네요. 연금술보다도 더 뛰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 이게 진짜라면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과학혁명이 한국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앞서 설명했잖아요. 전력 손실. 이게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부상 열차, 이것도 손쉽게 띄울 수 있고요. 이 자기 부상 열차만 띄울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천공의 섬 라퓨타나 아바타, 여기서 본 것처럼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섬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온라인에는 이런 사진도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합성 사진이죠. 한강공원의 세빛섬이라고 있잖아요. 예. 한강공원에 떠 있는 이 물 위에 떠 있는 섬이 하늘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붙여놨습니다. 세빛 둥둥섬.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양자 컴퓨터, 핵 융합 발전,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게 이거예요. 무한 동력도 이걸로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국열차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번째 질문.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될까? 이것도 궁금해지시죠? 이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캐나다 출신의 핵융합 연구자인 과학 인플루언서 앤드류 코드란 분이 벌써 이 연구에 따라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분석을 했대요. 근데 세 가지 길 중 하나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응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요. 낮은 전자기장, 낮은 전류가 가능할 경우, 이럴 때에는 이 연구의 유용성은 휴대전화, 전자센스 이런 것들로 제한될 수도 있대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약하겠죠? 하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1조 5천억 달러는 될 것이다.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900조 원이 넘어요. 이것보다 높은 단계, 낮은 전자기장이지만 높은 전류가 가능할 경우,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송전산업 이런데 전력 공급 인프라를 한 차원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송전탑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전기를 다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상 경제 효과는 최대 2조 달러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 원이 넘게 되겠죠. 세 번째, 높은 전자기장의 높은 전류. 이게 가장 좋은 효과겠죠. 이렇게 되면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산업에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앞서 얘기했던 과학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제 효과가 최대 4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80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세 번째가 되면 이건 그냥 측정 불가죠. 그러니까요. 정말 측정 불가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 당장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독일은 그냥 지키고요. 미국과 중국 여기와 경제적으로 맞짱을 뜰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GDP 순위가 올 들어 10위에서 13위로 떨어져서 속상했는데 이제는 다시 1, 2위랑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학계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지 아직 모른다고 해요. 국내 연구진이 논문을 올린 아카이브는요.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은 논문을 빠르게 공개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쉽게 게재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과장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요걸 또 지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국내 연구진과 비슷하게 2020년에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미국 로체스터대 랑커 다이어스 교수. 이분은 이런 아카이브가 아니라요. 과학학술지 네이처 있죠. 이 네이처의 논문을 게재했어요. 이분이 주장은 다이아몬드 사이에 탄소와 황, 수소로 만든 물질을 놓고 고압을 걸어줬더니 섭씨 15도에서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졌다.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과학혁명이다. 뭐 이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2년 뒤에 논문이 철회됐어요. 왜냐? 결론을 맞추기에 실험 데이터를 손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아하. 이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뭐 이게 현상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 우리 석배영이 만든 연구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 많은 기관에서 검증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미국 로젠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연구진은요, 이 논문 내용을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실제로 해봤더니 LK99가 상온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화중과학기술대 연구팀도요, 실제로 실험을 진행했더니 LK99가 자기장에서 공중에 뜨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다섯째 질문. 그럼 진짜란 얘기냐? 사실이 아닐 수는 없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LK99를 만드는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 논문에도 실려 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대요. 이게 이과생 기준에서 간단한가 봐요. 문과생이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과생이 풀어놓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3가지 단계만 거치면 된대요. 산화납과 황산납을 섞은 뒤 725도에서 24시간 가열해서 황산화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선 구리와 인을 섞어서 550도에서 48시간 동안 가열해서 인화 구리를 만든대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황산화납과 인화 구리를 1대1로 섞은 뒤에 고진공 상태의 체인버에서 925도로 구우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700도, 900도 이런 장비를 갖추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대학교 연구실, 기업 연구실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 장비가 있을 테니까 이런 데서 금방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도 지금 이거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학 잡지 사이언스는요, 요 3가지 단계를 놓고 이거 너무 쉬운데? 아마추어 같은데?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중국 베이징 소재 베이지항대 연구진은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LK99는 상온에서 전기 저항이 0이 아니었다. 자기 부상 현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자기들이 해보니까.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인도의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진 역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상온에서 초전도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석배형 이 연구진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이게 완전 부상이 아니거든요. 초전도체라면 완전히 다 떠야 되는데 한쪽 면 끝이 이렇게 살짝 닿아 있어요. 그래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석배형이 주장하는 LK99가 아니라 거기에 섞여 있는 다른 물질인데 그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한 검증에는 이게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길어야 일주일 정도 시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면 과학사의 혁명일지 아니면 한여름밤의 꿈일지 이게 결판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제를 하고 문과생이라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을까요? 제발 꿈이라면 깨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진짜 상온사업 초전도체에 갈 수 있는 길을 튼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좀 더 연구를 우리나라 다른 과학자들도 열심히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많이 과학자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박 PD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그리고 인재들도 여기에 더 많이 가야 진짜 이런 연구가 또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국내 과학기술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한국과학기술총단체연합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년도 국고 보조금을 70%나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대요. 아, 여기도 카르텔이군요. 그렇게 보나 봐요. 근데 여기가요, 우리나라에 50만 명 이상의 국내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민단체처럼 카르텔처럼 보고 보조금을 70%나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과학연구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아니, 현 정부 그렇게 콱콱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기들이 하는 말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